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옥근 혼술 7월 22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이원석, 이제 임기가 얼마 남겨두지 않았죠. 9월 15일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는 분명히 윤석열 정부 탄생의 가치죠. 가치. 공정한 사회, 법치주의, 그리고 또 특히 당시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이런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것들을 철저히 수사를 해서 좀 기강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임명을 했을 텐데 지난 2년 동안 몇 차례 전해드렸지만은 오히려 문재인 수사를 막아서고 이재명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만류하고 그런 행태를 보여왔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검사들에 대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발의가 되고 또 심지어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법안까지 나왔는데도 마지못해 낸 듯이 입장문을 몇 개만 냈죠. 그리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어제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를 놓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인이 패싱당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데 검찰총장에게 초기에 보고되지 않았다. 나중에 후반부에 보고를 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아침에 기자들과 만나서 불만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소. 왜 검찰청으로 부르지 않았느냐. 왜 제3의 국가보안, 국가 소속의 어떤 청사에서 했느냐. 검찰청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찰의 총수가 검사들이 탄핵 발의가 되고 정치적인 이유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그리고 또 검찰청을 아예 없애서 공소청으로 만들고 공소청 또 하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사청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중수청, 수사청, 이런 걸로 하겠다. 해서 검찰을 완전히 공중분해시켜버리고 소속된 검사들을 수사관으로 일종의 검사라는 직책 자체를 없애버리고 또 직급도 집단으로 강등한다. 이런 민주당 안이 나왔을 때 그 발의가 됐는데도 본인의 직을 건다. 직을 걸고 맡겠다. 검찰총장직을 맡겠다. 이런 말을 안 하던 검찰총장이 지금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를 했죠. 대면 조사 왜 안 하느냐 해서 대면 조사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면 조사를 한 장소가 검찰청이 아니고 제3의 장소. 그것도 제3의 장소가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서울중앙지검 관할에 있는 이 종로의 정부 관련 청사입니다. 경호처가 운영하는 청사. 그러니까 경호와 안전을 위해서 그쪽에서 한 것을 가지고 직을 걸겠다. 직을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퇴할 수도 있다. 검찰총장직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니 아니 검찰청이 없어진다고 할 때는 그런 말도 안 하더니 지금 검찰청에서 조사를 안 하고 외부에서 조사했다고 직을 사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잔뜩 불만을 표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 총수가 하는 말들은 지금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 그리고 좌파 매체가 하는 주장을 다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패싱당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패싱당했다. 왜 검찰청에서 조사를 안 하고 외부에서 했느냐. 자, 그 전에 제가 일종의 토사구팽을 당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것을 막았었는데 검사 4명이 탄핵 발의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무슨 입장문을 냈죠. 입장문을 내서 검찰을 겁박하지 마라.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또 방탄 탄핵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입장문을 냈을 때 그때 민주당의 박찬대나 장경태 이 사람들이 이원석을 조롱을 했습니다. 검찰의 애완견이냐, 식물총장,
이렇게 조롱과 야유를 받았는데, 그것이 제가 토사구팽 당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시 임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마치 이재명을 향해서,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발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그 기자들과 만나서 또 마음먹고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어떤 국민을 이야기하죠? 이재명과 이재명 지지자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성역과 특혜, 예외 없는 수사를 강조해 왔는데 김 여사 조사를 어떻게 보느냐, 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3초간 침묵을 한 뒤에, 저번에도 뭐 또 한 7초간 침묵을 했죠. 뭐 검찰 인사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러면은 문재인, 이재명 수사는 왜 그렇게 막았었는지 묻고 싶고, 이게 지금 어떤 뭐 특혜를 준 건가요? 김건희 여사가 소환된 것은 검찰청사는 아니지만은 검찰에 소환돼서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로서 처음입니다. 그 전에도 여러 가지 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의 무슨 위법 혐의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현직 때는 전혀 조사를 받지 않고 대면 조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 배우자가 그때 이 권양숙 씨는 검찰 퇴임 후에, 대통령직에서 퇴임 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 장소가 어디였느냐? 부산지검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를 했는데 권양숙 씨가 김해 봉화마을에 거주를 한다고 해서 편의를 봐주느라고 부산지검으로 오라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까운데.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으니까 거기도 제3의 장소죠. 특히 이 대통령 그 가족들은 철저한 경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어떤 그 위해가 생기면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대통령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자, 대통령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래서 경호상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제3의 장소에서 받은 건데, 그걸 이렇게까지 침소봉대를 합니다. 성역과 특혜, 예외 없는 수사라는 이야기죠. 야, 예외가 있는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불만 하나, 또 하나 불만은 왜 자기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 보고했죠. 12시간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한 10시간 조사하고 나서. 왜 그랬느냐 하면은 어제 원래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한 그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뭐 결혼 전에 있었던 건데 어쨌든 그거 왜 조사 안 하냐 막 하니까는 그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소환 일정을 조정을 했고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를 한 것이죠. 그것을 하다가 그것을 거의 다 끝내고 도이치모터스 거를 끝내고 디올 파우치 수수한 것, 그것은 처음에 조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디올 파우치는 김영남 법상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없는데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고발이 됐으니까는 일단 들여다보기는 들여다보는데, 도이치모터스 건을 거의 끝내고 나서 한 10시간 하고 끝내고 나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게 기왕에 오셨으니 그러면은 디올 파우치 문제도 좀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느냐 고 해서 형사 일부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는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조사를 했고, 그래서 그럼 괜찮다고 하니 그러면 그때부터 조사를 하면서 그 시간에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실은 지금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로 소환해서 보고를 하고 있다.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검찰총장에게 이 주가 조작 의혹, 소위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박탈되어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박탈해 놨습니다. 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때 이성윤이 독단적으로 수사를 한 그 상황인데 그 수사지휘권 박탈이 아직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뭐 제대로 회복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굳이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다시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다시 부여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기도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럼 보고를 하면 안 되죠. 오히려 보고를 하면 그게 불법이죠. 수사지휘권이 박탈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런 사정을 본인도 다 알고 하면서 민주당이 그냥 이거 검찰총장 패싱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본인의 입장을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기자들에게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 2022년 5월 23일 대검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 대리로 일을 시작했다.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 역할을 했으니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미련이 남아 있겠느냐.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치에 대해 판단하겠다. 자, 검찰청 폐지가 발의가 됐는데도 그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도 직을 걸고 맡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검찰 총수가 이 대통령 배우자가 대면 조사를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 대면 조사를 하는 이 장소가 검찰청이 아니었다. 그리고 본인이 패싱당했다. 그것은 이제 법에 의해서 패싱당한 거죠. 패싱 그러니까는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은 보고를 안 하고 그거 딱 끝나고 본인이 그때 이 서울중앙지검장 전임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지검장에게 진단반을 편성해서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던 그 디올 파우치 문제는 이원석 총장에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보고를 했죠. 전화로 보고를 했죠. 자, 그런데 그 원칙대로 한 그것을 놓고 지금 문제를 삼아서 검찰총장이 사퇴할 의사가 있다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의 임기가 이제 9월 15일이죠. 얼마 안 남았죠. 후임 검찰총장 선출을 위한 절차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떠나는 검찰총장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는 소문으로만 떠들던 이재명, 문재인 보호를 위한 검찰총장 보호를 위해 검찰총장직을 정말 활용해 왔던 게 아닌가.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소문으로 떠들던 검찰총장 그만두고 옷을 벗으면은 정치를 할 거고 그리고 정치를 하는데 고향이 호남이니까 민주당 소속으로 할 거다. 이번에 뭐 보궐선거가 있던 다음에 총선이 있던 지방선거도 또 있죠. 자,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떤 소문이 아니구나. 그렇게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의 수상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